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별 일일 위원이 나오셨는데요. 특별 일일 위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고정 스멜이 이렇게 싹 풍깁니다. 상주의 소리 유희순 편집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저는 그렇죠. 긴장도 안 되시죠? 아니 오늘 사전에 회의를 하는데 앉아 계시는데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아 이제 여기 한 분이 되셨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잘리셨죠. 진짜 좋아하세요. 잘리신 거 아니고. 저는 항상 잘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일일 위원을 모시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비상대책회의 소집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2008년 상주본이 세상에 드러난 지 벌써 11년째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지 오늘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볼까 하는데요. 참 우여곡절 많았죠. 이게 보니까 그 2008년 공개될 때 사실은 그 제 원래 고향이 상주인데 이게 상주에서도 드디어 뭐가 하나 나왔다. 라는 굉장히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물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사실 이 소유권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앞에 보니까 내가 훔쳤다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게 절도와 소유권 분쟁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첨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도 보면 법원에서도 이제 형법 관련한 어떤 절도죄 관련해서는 지금 무죄가 선고된 상태인데 네. 소유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재청이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중간에서 이제 일반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11년까지 걸리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제 심퍼슨 사건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지만은 민사소송에서는 또 우리 형을 받아가지고 조 아무개 씨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 아무개 씨는 이 천문학적 가격을 자랑하는 그걸 갖다 소유권을 쉽게 또 국가에 넘겼단 말입니다. 이 넘긴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깊게 헤쳐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거든요, 쉽게. 저 같아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남맥상이다. 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봐도 도대체 이게 충돌이 서려돼서 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이런 문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백희 씨가 내놓으면 예, 뭐 다 끝날 뭐. 예. 끝. 예.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관심을 끝. 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끝 네. 문제인데 왜 이렇게 오래 질질 끌리고 있는지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뭐 소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백희 씨, 원래 주장하셨던 조모 씨, 이 조모 씨와 관련되면 사실 문화재청이 좀 관련되기 시작하고. 훈민정음 해례본 나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값어치가 이만큼 있다라는 걸 좀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은 열정과 욕망이 함께 얽혀 있는 문제다. 예. 이게 마지막 해례본일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 1,000억만 요구하는 거니까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 결말은 결국은 베이키 씨가 풀어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죽기 전에는 건져는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이상호 위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게 좀 평범할 것 같긴 한데요. 꼬인 실타래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지금 현재 뭐 소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베이키 씨, 그다음에 또 원래 주장하셨던 조모 씨, 그리고 또 이 조모 씨와 관련되면 사실 문화재청이 좀 관련되기 시작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이거 훔쳤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훔쳤다면 이거 우리 거야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광사도 있고. 이게 지금 하나였던 굉장히 좀 꼬일 대로 꼬이는 실타래가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풀기 위한 노력들보다는 더 꼬인 상태로만 계속 지속돼서 지금 그 11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꼬인 실타래라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주본이다 안동본이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상주본이에요, 안동본이에요? 이렇게 뭐 어디 거다 다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게요. 우리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유사 8원본 뭐 이렇게 얘기하면 8원 손보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이렇게 기탁 기증하면서 사실 이제 그 본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그 소장 기관 이름을 따기도 해요. 뭐 지금 이제 그 삼국유사 초기본 같은 경우 이제 범어사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삼국유사 범어사본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소장 출처에 따라서 또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간송본이라고 하면 그 제일 처음에 가졌던 간송 정영필 선생의 호를 따서 간송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안동본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출처가 안동이니까. 이렇게 보면 상주에서 나왔다고 상주본이라고 해서 사실 틀릴 말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나온 곳은 상주본이 확실하긴 한데요. 처음으로 공개된 거는 어쨌든 근데 그 전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서 이건 뭐 안동본, 상주본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보관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다 맞는 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훈민정음 해례본, 그 베이키시 소장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로 소장이 지난번에 일정 정도 이제 우리가 추론 가능할 정도로 확정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주본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무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주본이냐 안동본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론적이고 자극적이다. 네. 한 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이걸 이야기를 질문 하다 잘못 보면 드렸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는데 아직 실체를 갖다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데 가지고 있을 거라는 추정 옛날에 이제 공개했었으니까 그걸 근거로 뭐 장가 시집도 안 갔는데 아들 날까 딸 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예를 드셨어요. 그럼요. 뭐 상주본이다 안동본이다 이건 의미가 없지만 해례본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명칭은요. 근데 해례본이 뭐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세계기록유산 처음에 등재를 이 이제 1992년부터 유네스코 시작돼서 한국이 처음으로 1997년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할 때 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이 이제 그 등재가 됐는데 이 해례본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보면 해설서 안 보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면 내가 훈민정음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이유에서 왜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제 28자리 글꼴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소리내고 어떻게 발음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 활용 그 예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발성 기관의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고 어문학적이나 음성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한글의 본래적 가치가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한 게 거의 뭐 1940년 이후라고 봐야 되니까 이 훈민정음 해례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설명한 책.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같아요. 설명서, 해설서. 설명서, 해설서. 대부분의 이제 언어들은 자연스럽게 정말 어떤 문서가 없이 어느 시기에 가서 정착이 됐는데 네. 결국 우리 한글은 이 해례본이 이심으로 해서 정말 발음 기관의 어떤 모양을 본다고 함으로써 과학적이다. 네. 그거 글을 만드는 원리나 이 창제의 어떤 동기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해례본의 존재는 간송본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베이기 씨가 나도 있다, 상주본이 있다 이러면서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2008년 7월이었습니다. 이 베이키 씨와 상주 씨가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도 가지고 있다. 우리 흔히 간송본이라고 하는 이 판본 말고 똑같은 게 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의 감정을 받아보니 똑같다. 판본이 같은 판본이다. 라고 하면서 상주시에서는 이 베이키 씨가 원하면 베이키 씨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원하면 이 문화재 지정 신청도 하겠다. 근데 베이키 씨 주변과 당시 분위기를 들어보면 이때 공개하기 전에 베이키 씨가 주변 문화재 감정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 정도 하냐 뭐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 나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값어치가 이만큼 있다라는 걸 좀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이키 씨는 자기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편으로 큰 장이 서기를 기대했을 수도. 근데 있지 않겠나? 갑자기 조 씨가 그거 원래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네. 뭐 법원에서도 상주분은 조 씨 거다라는 네. 판결이 나와서 갑자기 베이키 씨는 상주분을 훔친 사람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조 씨가 2008년 7월에 이제 베이키 씨가 공개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이 수사 의뢰를 해요.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네. 절도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수사 의뢰했을 때는 이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 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요. 사실상 이거 원래 내 건데 이 사람이 갖고 있다. 이 민사 소송에서 조 씨 거다라고 하는 물품을 다시 인도해라라고 하는 확정 판결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앞서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베이키 씨가 1심 재판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이 돼서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게 돼요. 네. 그러고 이후의 판결에서 최종심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형을 판결을 받고 살았는데, 네. 형을 살고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 씨의 경우에는 억울하다. 그동안 내가 절도범을 몰렸다라고 하면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 위치도 이제 알려주지 않겠다. 이게 꽁꽁 싸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1심에 이제 그 베이키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는 거는 그 2012년 2월 9일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간에 사실은 그 2심에서 이제 그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는 거는 그 2012년 그 9월 7일인데 그 중간에 5월 7일 날 이제 이 조모 씨가 이제 2심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화재청에 그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화재청은 지금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실 이제 자기 거로 주장을 하는데 뭘 보내요, 뭘? 그러니까 이제 보낸 게 아니죠. 문화재청에 없는 기증식을 네. 하는 기증식을 거죠. 하는 거죠. 없는 기증식을 그러니까 그 하는 갖고 거예요. 있는 건 배 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조 씨는 내 거니까 네. 이거를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물품 인도 소송에서 이제 대부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1심에서 어쨌든 베이 씨가 유죄 판결이 판결도 나왔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네. 그걸 가지고 일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화재청도 굉장히 좀 이상해진 게 2심과 대법원 판결이 이제 문화재청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 그게 이제 확정적이어야 네. 문화재청이 지속적으로 이걸 좀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어쨌든 1심의 어떤 그 저 형사 판결과 그 이전에 난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받아놨는데 이걸 지금 계속 자기들 거로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니까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문화재청도 약간 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법을 싶어요.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 법원의 1심 판결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훔친 물건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이거는 조화무개 씨 당신 겁니다. 이런 판결을 하는 거는 또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격이 이제 무려 1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감정 평가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무려 10년이라는 형을 선고한 거예요. 1년 이상 살았고.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잘못된 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형사 판단은 정부불충분으로 이제 베이키 씨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국가라든지 소송 당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베이키 씨에 대해서 전혀 사과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베이키 씨 입장이 됐다. 그러면 1년 동안 형을 살아야 됐죠. 송사에 휘말리면은 가정이 온전히 버티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선을 넘어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주본을 빨리 햇빛을 보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출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 의원님은 지금 베이키 씨가 상주본을 꽁꽁 숨겨놓고 안 내놓는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다는 거네요.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냥 그냥 천억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면의 것을 보면은 오히려 쉽게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것들을 사실 잘 이렇게 좀 착각해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요.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는 철저할 정도로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2심과 사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저 사람이 확실히 훔쳐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를 훔쳤다라고 판결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무죄를 내려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민사적인 요소는 또 일관되게 일정 정도의 합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 누구에게 있는 게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온 판결이라서 이 두 개는 사실은 뭐 결이 좀 다른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무죄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스텝이 막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죠. 그럼요. 이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이 위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이게 지금 실타래가 많이 꼬여있는데요. 실타래를 지금 하나하나 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금 꼬인 실타래 좀 가위로라도 어떻게 좀 다 잘라야 되는 시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위로 자르면 실타래가 아닐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좀 풀어야겠다. 풀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김 위원님의 결단은요? 열정과 욕망 사이다. 이거 딱이네. 우리가 한편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을, 창제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정말 백성을 위하는 이런 어떤 열정이 있죠. 그리고 각종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또 이걸 소장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또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욕망이 생기죠. 이 욕망에 의해서 한편으로 열정까지도 이 세상에 빛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이것은 열정과 욕망이 함께 얽혀 있는 문제다. 예. 근데 상주본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베이키 씨 거다, 조 씨 거다, 문화재청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안동의 광흥사가 원주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문화재 전문 도굴범이라고 뭐 이렇게 알려진 서모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내가 안동에 있는 광흥사의 나한상의 복장 유물에서 복장해서 훔쳐온 거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광흥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근거가 있겠다. 왜 그런 근거가 가지고 있느냐? 이 광흥사는 훈민정음 판본을 또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1946년도에 이 광흥사에 이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판본이 소실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광흥사에서는 결국은 여기서 인쇄를 할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광흥사가 이렇게 조선시대 때 한편으로 정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이 자료를 인쇄하는 인쇄 거점의 역할을 한 거죠. 예. 근데 말씀하신 걸로 보면 판본이고, 그러면 과연 이게 상주본하고 지금 있는 간송본 두 개만 있을까? 두 개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많던 해례본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그 연구 자료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원문이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 쓰는 글자다. 해례본이 지금 와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미천하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하사한, 제작한 해례본이라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후에도 보면 17세기, 18세기 들어서야 한글로 된 소설들이 널리 좀 읽히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해례본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높다고 보는 게요. 그 초반기에 이제 1446에 목판본이란 말이에요. 그 목판본 한 책으로 찍은 거라서, 사실 목판은 처음에 이렇게 찍고 나면 이게 한두 질 찍고 스톱시키지는 보통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목판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지만 보통 한 30질에서 50질 정도는 찍는 게 일반적이라면 일정 정도 아마 이렇게 보급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광흥사라는 절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그 유심히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게, 광흥사라는 절이 그 이쪽 그 이제 경북이나 혹은 이제 영남 지역 전체에서 하나의 어떤 한글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분명할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1929년 11월 14일에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거기서 뭐를 확인하냐면 원인 청강지곡의 제21권 앞의 절과 제22권이 여기서 발견되었다라고 나와요.
이건 사실은 원인 청강은 1447년인가 제가 찍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21건, 22건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주지사님이었던 범종서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적을 주장할 때도 보면 강흥사의 저 주장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문화예청에서 아 그거 옛날에 만들어진 절에서 그런 복장유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실제로 복장유물을 뜯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그 원인석부 21건이 이제 발견이 되죠. 지금 22건은 현재는 아마 계속 이제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권 7, 8건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이 좀 돼요. 그러면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또 그 1952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야소교인들이 우리 예수교인들이 이제 그 광흥사에 불을 질른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원인석부 목판, 훈민정음 판목이 불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아마 요 목판은 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은 아닌 걸로 보고요. 이게 이제 훈민정음 은혜본 목판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판목까지 여기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여기서 계속 책을 찍어서 이렇게 발간을 해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 그 훈민정음이나 혹은 어떤 한글에 보급과 전쟁기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쨌든 다 이 지역에서 현재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조 때 있었던 강경도감의 어떤 그 일종의 지방의 하나의 어떤 분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강흥사가 실제로 강경도감의 분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아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지역이 한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거는 이상호 의원님하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갖는데요. 목판본이니까 이제 찍기는 많이 찍었겠죠. 근데 이게 일반 백성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배포가 되지 그건 그럴 않았다. 텐데. 그러면 이제 사대부들한테 배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 때 사대부들은 문화생활을 하는데 문자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천시대는 굳이 이 한글을 갖다 보급할 이유도 없고 배울 이유도 없고 그 이제 집안에 따라서 이제 뭐 여성들이나 뭐 부녀자들이 배웠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K 방송에서 하는 거 있죠. 방송 잘 모르십니까? 네.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저희가 MBC밖에 안 많아져요. 봐서 저희가 안동 MC밖에 안 MBC만 봤어요. 봅니다. 그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많이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서적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갖다가 국민들을 굉장히 상향 평준화 시켜놔서 그러면 뭐 서적 한 개 들고 나오면은 이 감정 가격을 보면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11년간 이 상조본에 대해서 매스컴이 계속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당히 동그라미 있는 글자 나오고 뭐 아래아가 나오고 이러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어느 곳에서도 해례본 관련 이런 서적을 갖다가 뭐 의뢰를 한다라든지 감정을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걸로 봐가지고 이게 마지막 해례본일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냐면 그 책에 대한 어떤 이 그 조선의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리 아마 보지는 않아도 버리거나 불태우지는 않았을 거다. 그 당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록영상을 계속 기탁을 받다 보면 사실 집안에 이렇게 기록영상이 그냥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뭐 수천 점씩 보통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저희들이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유산들이 계속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록을 중시하는 이 조선의 문화상 아마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정해 보는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을 종합해서 보면 전국 도처에 있는 골동품 상이나 그리고 집 구석구석에 이것이 쌓여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걸 찾아내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앞으로 만에 이제 이런 뭐 고문서들이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광흥사에서 서모 씨가 말하자면 복장 유물을 도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단적으로 그것이 복장 유물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선을 긋고 조모 씨의 소유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광흥사의 어떤 이 한편으로 출판으로서 역할을 보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을 좀 신중히 했었으면 또 깊은 조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때 그 문화예청에서 나온 워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라 때 창건된 광흥사 불상에서 불경이 아닌
상주본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웃긴 됩니다. 이야기잖아요. 절이니까 불경만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강경도 가면서 했던 굉장히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어떤 불교 경전들을 갖다가 은혜에서 한글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먼저 많이 한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성리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은혜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보기 힘들지만 그 불교 경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다면 사실 충분히 그 불상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단적인 증거가 사실 2014년 복장용으를 따버렸지 않습니까? 보니까 있는 건데요, 뭐. 아니 근데 되게 아쉬운 건 다른 기관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저는 오랜만에 나와서 약간 흥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사려 깊게 이래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간송본 이후로 처음으로 나타나니까 좀 흥분한 측면. 이거 뭐야? 가짜네 이거예요. 그 이걸 처음 본 사람이 사실 이제 국가진흥원 전체가 이제 기관 차원에 대응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이 감정을 굉장히 잘하시는 전문가 제 잘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그걸 직접 보시고 이제 그거는 그 확정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영향만 좀 문화재청에서 일정 정도 좀 가져줬어도 이게 그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안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들어요. 그런데 네. 이 배익기 씨가 우리 안동 MBC 시청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발견될 거다. 아니면 이게 마지막일 거다에 따라서 심경의 변화를 갖다가 아주 불러일으킬 것 지금이라도 같은데 우리 조금 정리를 좋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게 그 인쇄본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요. 결국 목판을 만든다는 것은 보급을 위해서 많이 찍기 위한 목적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그 추론을 좀 해보면 저는 아예 발견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쪽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일한 거 아니니까 예. 내놓으십시오. 그 상주본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게 그 인쇄본이기 때문에 사실 간송본 다음에 상주본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어 들어보죠. 지금 현재 정말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데 애초에 그런 열정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가진 욕망들 또 한편으로 이 욕망이 제어되고 해서 이 세상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희순 위원님의 결단은요? 저는 안녕하시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5년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사진 한 장이 이제 탈라당 드러나고는 네. 우리가 이제 소재 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시는가를 되묻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안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봅니다. 안녕하셔야 합니다. 받아야 될 이런 대상은 얘기죠. 훈민정음 회례본께서 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요, 유 의원님이 이거 갖고 계신다면 소유권이 유 의원님한테 있어요. 갖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국가에 내놓으시겠어요? 제 양심인 것 같으면은 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믿을 뿐 안 믿을 뿐 이렇게 나누어지겠지만은 믿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제 뭐 과정을 보는 것 같으면 충분히 내어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베이킵 씨 입장도 좀 되는 게 이 양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득을 했던 간에 이 해례본으로 겪은 고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형도 살았죠. 그것도 뭐 단순 뭐 서너 달도 아니고 1년 이상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고물상이 1년 이상 휴업을 해봐요. 그 가족들이 생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제 형사 판단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이라든지 이 판결기관들이 베이키 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라든지 이런 과정이 저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베이키 씨가 해례본을 세상에 내놓게 되면은 각 기관에서 특히 사법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는 일정 부분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기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 문화재를 누가 소유할 건가 하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엄밀해질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문화재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문제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그 가장 큰 이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또 거기에 근간한 어떤 그 자본주의. 근데 자본주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사유재산의 인정이라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사유재산이라고 그 사유재산인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가 사실 공권력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과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문화재 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인 건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한 공공의 영역에서 좀 관리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최대한 고민해서 만든 게 지금 문화재보호법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화재보호법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의 사유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적어도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 문화재 소유권은 결국은 개인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게 이제 누구한테 인정되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소유권이 가장 일차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그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문화재보호법이 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방이 11년째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매장 문화재일 경우에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가령 뭐 사유지지만은 그 매장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상응하는 처벌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땅 사유지일 경우라도 국가는 언제든지 그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할 수가 있고 활용을 갖다가 사유권이 제한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많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화재보호법상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결국 개인과 국가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설 때 항상 국가 권력의 어떤 우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 부분은 손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또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이 상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상주본에 대한 이 소유권 자체를 마치 문화재청에 있는 것처럼 만든 것 자체도 어쩌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고 이게 개인과의 어떤 이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 권력의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선례가 아닌가 의원님 이런 말씀에 생각이 크게 공감을 예. 아니, 합니다. 이게 문화청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재산 체제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백희 씨 소유권을 인정해줘 버리는 순간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어쨌든 지금 현재 문화재청 소유로 돌려놔야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강제력도 지금 동원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이제 급한 길은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법의 체계에서는 지금 현재 그 훈민정음 상주본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문화재청에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 인정해준 그런 케이스죠. 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소유권하고 관리권을 갖다가 분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만들어도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측면도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님,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번 베이키 씨 이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손질이 될 거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한국의 이제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 어떤 기본 정책 자체가 네. 지정 혹은 등록물만 대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일종의 이제 지정되거나 등록되면 국가나 혹은 지정한 지자체에서 이걸 이제 100% 다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갖게 되지만 그게 아닌 것은 사실은 이제 너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건축물이나 구조물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저거는 비교적 이렇게 문화재 보호법 안에서 잘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동산 문화재 관련이에요. 네. 특히 이제 기록유산 관련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를 좀 확인할 길이 사실 없고요. 그거를 제대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니 뭐 건축물이 어디 감춰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손 씌워낼 수 있잖아요. 최근 어디 감춰버리면 도저히 확인해낼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강제 집행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수색영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가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뒤져서 가져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뒤져서 갖고 오면 되지 않나? 강제로 갖고 올 수 있다면. 이제 근데 이게 안 되는 또 거구나. 다른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있어서 가장 맹점인 게 기록유산 관련한 것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 우리가 보통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는데 한 1년쯤 걸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광사 복장 유물이 나왔을 때 이 월인석보 같은 경우는 당장 이렇게 국보나 보물의 가치가 있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판단해도 이 1, 2년 동안은 사실은 민간에서 너가 알아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다른 방송에 재밌는 보도가 뭐냐면 그 광흥사에 개 한 마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정 정도 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소유권과 이제 어떤 관리권을 조금 이관시키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다라는 정도의 일정 정도의 어떤 판단 가능성만 좀 나오면 주의 관련 기관들 뭐 예컨대 지금 안동 같으면 국가진흥원 같은 기관이 있으니까 여기다 일정적으로 좀 소유권을 좀 갖고 있더라도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어떤 감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쪽입니다. 전문가들. 그래야지만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유산이 굉장히 많은데 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측면인 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이걸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법률상의 허점은 있지만 이 법 조항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얼마나 개인과 국가 가운데 국가의 우위를 두고 판결을 내리느냐가 있거든요. 외국 사례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아까 우리는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만 이걸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해서 책임지는 방식인데 만약에 이건 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나올 경우에 이걸 다 같이 공적인 질서 안에서 같이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신고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 있어요. 북유럽의 국가들 보면. 네. 그리고 내가 소장하면서도 이 공공재로서 함께 보고 이 시민들이 같이 뭐 즐길 수도 있는 거죠.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개인과 국가 간에 법원에 판결을 받거나 가게 되면 대부분 개인 소유다. 그건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는 법조항 자체보다도 이 사법부 자체가 그래도 이게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국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가는 이 판단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그 같아요.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우위에 있고 강제가 강할수록 특히 기록유산 아니면 이 동산유산들은 점점 깊이 숨게 돼 네,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특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귀한 자료들이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그런 자료가 어떤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또 이렇게 국보가 되든 보물이 되든 이런 과정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국가의 어떤 힘을 강하게 해버리니까 계속 숨어서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국가 권력이 개입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베이키 씨가 법률 전문가였다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조아무개 씨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기증하는 그런 형식을 절대로 취하지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베이키 씨가 억울한 측면이 크다. 이 정상적으로 법적 논쟁을 갖다 겪어보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고 국가가 너무 쉽게 국유해버린 거라고 저는 근데 이게 생각하고요. 전체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기금이나 펀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단체 펀딩들이 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그쪽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좀 지원하고 또 이걸 공공재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일정 정도 진행하고 이게 국가와 개인이 만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만나도록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와 개인이 안 만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로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만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구조로만 돼 있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그 유물이 본래 유물로서의 가치 또 그게 우리 역사에서 혹은 우리 문화에서 또 우리 어떤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인식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면서 지금 이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럼 이쯤에서 유 의원님의 결로 들어볼까요? 상주본의 소식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전기가를 도와주세요. 제발. 잘 있는지만이라도 좀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천 의원님의 결단 듣고 가죠. 네, 제 결단은 동작 그만. 네. 그 영화 타짜에 네. 보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대사가 있죠. 이 화투장을 돌리다가 갑자기 손목을 잡죠.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여기 이 판에 앉혀지기까지가 보면 타짜도 있고 바람잡이도 있고 판돈을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뒤집어 엎거나 한 번에 이 판돈을 싹 쓸어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충돌하게 돼 있는데 지금 판돈을 너무너무 많이 키워놨고 이 베이키 씨에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이걸 뒤집어 엎을 만큼 큰 판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할 만큼 만들어줘 버렸고 바람잡이한 전문가들 이 가격을 뭐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아니었다. 문화재청도 역할을 다 하지 못했지만 이런 바람잡이들이 많아서 일단은 동작을 중지시켜 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네. 하셨으니까 나눠보죠. 이 네. 간송본하고 상주본하고의 차이는 주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1600년 될 것으로 보이는 주석이 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사실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눈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워낙 적어서 지금 확인할 길은 없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때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학술적 가치는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이미 간송문에 의해서 충분히 이렇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다시 어떤 그 간송문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학술적 가치를 밝혀내는 것은 현재로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게 정상적일 거고요. 그 지금 현재 거기다가 이제 요 근래 점점 더 문제되는 게 지난번에 약간 불탄 사진들이 공개됐을 때 그 답답함.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는 29장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백기 씨가 직접 출연해서 나온 말들로 보면 지금 이게 본인도 지금 몇 장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뭐 13장만 남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하지 못하는 상황 같으면 정말로 이게 잔여본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방송 저도 들어봤는데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듣고 기사를 정리한 기사를 또 읽어봤거든요. 네. 참 기자분들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내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1446년 9월에 이제 우리가 한글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6세기인 것 같으면은 주석 달린 게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보면은 뭐 해례본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은 100년 동안에 우리 어떤 어문 변천사 이런 학술적 가치는 그래도 대단히 높을 거다.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은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 풀렸으니까요. 예. 의문점이. 저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 백기 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책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관심을 꺼도 무방하다. 물론 문화재를 가격을 매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이키 씨는 1,000억을 주면 뭐 내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가치는 1조 원인데 나는 1,000억만 요구하는 거니까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상주본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느냐. 베이키 씨가 이게 이제 1조 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두 개쯤 돼요. 네. 하나는 뭐냐면 본인 10년형의 근거가 돼버려요. 처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저걸 쓸 때 보면 네. 이제 피해 사실을 쓰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봐야 뭐 벌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1조 원이라고 썼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또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서지학자 한 분이 이제 S모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거는 1조 원도 넘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베이키 씨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물의 거래 가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물이 거래되는 부분은 감정도 돼야 되고요. 또 그게 실제로 이제 거래되는 어떤 그 사회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선도 좀 맞아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 1조짜리다 혹은 뭐 1,000억짜리다 10억짜리다라고 얘기가 되려면 먼저 감정부터 해봐야 돼요. 네. 전문가들이 감정을 통해서 이 거래가가 얼마 좀 나오겠네 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10%를 달라 그러든지 뭐 5%를 달라 그러든지 저는 뭐 그다음부터 이제 논의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아까 그 두 가지 추정치에 의해서 나온 건데 첫 번째 거는 본인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거는 이거는 학자들 입장에서 그냥 정말 중요한 가치야 라고 했는 정도 선이기 때문에 거래 가치는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럼 정상적이고 학자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거 가치 없어요. 이렇게. 가치 있죠. 가치 있는데 아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는 가치가 매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베이키 씨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도 근데 있지 않을까. 지금은 돈으로 환산을 하면 1원도 안 돼요. 왜냐? 네. 이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네. 소유가 이미 문화재청의 소유로 네. 돼 있다고 판단하면 네. 1원이라도 누가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좀 이제 결국은 1,000억 이야기를 하는데 1,000억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양반의 어떤 요구하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돈이단 말이죠. 네. 그 외적인 걸 오히려 우리가 배려하고 보살피면은 오히려 돈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자꾸 1,000억 이런 이야기 언론에서 담아주면은 저 같아도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듯이 이거는 뭐 시간 단위로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는 거래 불가할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아마 이게는 거래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네. 보는 게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정상적일 것 같고요. 네네. 감정을 해서 그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지금 그 33장에 29장만 남아있을 때하고 또 이게 13장밖에 안 남았을 때 그리고 불도 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최악의 아마 보존 상태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보존되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유물의 어떤 거래가는 우리가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이하로 아마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그 얘기를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베이키 씨 입장에서 보면 문화유치에서 뭔가 보상을 안 해주면 사실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금전적 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좀 잘 듭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누군가가 베이키 씨에게 어떤 선의의 보상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국가가 할 수가 없고 단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어떤 뭐 성금이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독지금이든 이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지금 저 안민석 문광희 위원장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그 문화재 보호법을 조금 강제 집행 가능하도록 좀 만들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어서 네.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 논의가 금방 얘기된 것처럼 문화재청과 어떤 베이키 씨 개인이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 그런 독지가들이 좀 이렇게 음성적인 어떤 독지가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공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뭐 기금이나 어떤 재단 같은 게 좀 만들어서 국가도 좀 출연하고 독재가들도 이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베이키 씨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아마 타협선들이 굉장히 만들어지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논의가 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이관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하시는 말씀에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이런 토론회에서도 찾아보는 그런 모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황천모 상주시장이 나섰어요. 그래서 네. 베이키 씨 여러 번 만나고 있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만나는 거예요? 당연히 만나야 되죠. 현재 뭐 소재지를 상주로 추정하고 있고 또 그 양반이 상주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어떤 기관장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더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주시장만 만날 일이 아니고 문화재청장도 만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문광희 상임위 소속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도 만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신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다짐한 게 있어요. 베이키 씨 관련해서 기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론에서 계속 베이키 씨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금액 한마디 한 것 거의 경마식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베이키 씨가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의 가치를 계속해서 판돈을 불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 국민들이 관심을 꺼야 한다. 제가 그 언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예. 동의해요. 지금 꼭 이거 언론이 뭐 하는 거 같냐면 아예 뭐 저 이렇게 도박장에서 보면 아예 누가 이제 500만 냈습니다. 아 500, 600, 700, 800 이거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역할을 지금 언론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무한대로 막 경마 크지. 중계? 그럼 저희가 지금 사생결단에서 다루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여기서 진지하게 좀 돼야 될 필요는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러면 예. 네, 그럼 이쯤에서 천인길 위원님의 결론은요? 판은 끝났다. 이게 베이키 씨와 관련된 금액이나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자. 예. 네, 천 의원님의 결혼까지 들어봤는데요. 11년 동안 참 길게 끌어온 상주본의 어떻게 해야지 해결, 끝을 정말로 맺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이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죠. 이 결말은 결국은 베이키 씨가 풀어야 된다. 첫째, 해례본을 세상에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출처를 밝혀야 된다. 여기까지는 베이키 씨가 우선적으로 해야 그 뒷일들이 풀려간다. 근데 이 생각만 해도 지난 11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화돈하고 짜증도 나죠. 뭐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욕까지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매달리고 심지어 이렇게 토론회도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주본의 가치가 대단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로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보면은 해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강한 그런 제한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또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면은 합리적 대안도 나오지 않을까. 자, 사실 저는 좀 급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요. 그 기록영상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그 취약한 훼손과 멸실 위기에 있는 거는 사실 지류 자료들입니다. 종이 자료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는 그 개인의 향유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류와 민족의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 기억의 어떤 하나의 증거물들이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 의식을 좀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죽기 전에는 건져는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네. 저는 베이키 씨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함께 단체 생활을 좀 하게 되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돌아가면 관심을 아예 끄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사생결담에서도 베이키 씨 오늘 이후에 언급하지 말고 5천만 국민이 우리 이제 그거 관심 없는데? 라고 돌려버리는 게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걱정은 관심을 끄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좀 죄송하지만 홧김에 하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요, 그러고는 이제 주변에 탐지해서 찾는 거죠. 겉으로는 관심을 네. 끈적하되 네. 뒤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네. 어떡하죠? 이거 다 봤는데. 어쨌든 근데 설득기라는 단어는 뭐 다 동의되는 네. 거라서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슴에 품고 전쟁 중에서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화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낼지는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은 안동 MBC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